집에서 키우는 식물만 바꿔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냐고요? 풍수적으로 옛날부터 부자들이 몰래 키웠다는 식물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는 정보의 격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만 평민들과 귀족들 사이에는 수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책, 글자, 시간 관리, 재산 관리 등이 있죠. 풍수 역시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던 부자들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방법 역시 알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돈을 불러오는 식물입니다. 저 역시도 5년 전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영업인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식물들을 만나고 5년이 지난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부자 식물들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부자 식물을 키운다고 해도 이걸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경험해 왔던 만큼 돈 생각만 하면 속이 답답하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멈춰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자 되는 식물 첫 번째는 바로 몬스테라입니다. 풍수에서는 넓고 푸른 잎이 돈을 모아주는 힘을 상징하는데요. 여기 보이듯 몬스테라는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체 강한 생명력도 가지고 있어 외국에서도 부적으로 사용되었을 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식물이에요. 몬스테라는 관리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풍수상으로는 현관과 거실에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잎을 태울 수 있으니 베란다 부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몬스테라는 생명력이 강하고 최대 9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게 키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풍수상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은 주인의 기운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하니 적절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통해 조절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자 되는 식물 두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이름에서 벌써 보이듯이 잎이 동전 같다고 하여 금전수예요. 금전우를 높여주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식물이기도 한데요. 아프리카 동부에서 온 식물이 중국으로 건너가며 금전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금전수는 관리가 쉬워서 누구나 키우기 좋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오죽하면 죽이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할 정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들이를 가거나 지인분이 개업할 때 선물하기도 해요. 하지만 과습과 추위에는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물은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화분은 금색이나 녹색 계열로 선택하면 더 강력한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두세요. 부자 되는 식물 세 번째는 염좌입니다. 염좌는 돈나무로도 불리며 작은 동전 모양의 잎이 풍성하게 달려 있어 재물을 상징하는 다육식물입니다. 또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음에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체 생장 속도도 빠른데 잎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새롭게 뿌리가 나고 싹을 틔우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염좌는 특히 가족의 결속력을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집의 남동쪽에 두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풍수적으로 봤을 때 식물의 잎에 먼지가 쌓이는 것은 그 에너지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며 식물의 잎이 깨끗한 만큼 재물은 역시 깨끗하게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 되는 식물 네 번째는 난초입니다. 난초는 우아함과 함께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풍수상 뾰족한 식물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난초는 예로부터 예외로 드는 식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형태와 닮아 있다고 하여 그 생명력을 함께 한다고 보기도 하죠. 저는 기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거실, 그리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서재에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풍수적으로 보았을 때 난초를 집에 두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재정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화 속 부자들이 난을 키우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여태 소개했던 식물들과는 다르게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난초는 밝은 간접광을 좋아하며 너무 습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되 잎에 물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아요. 난초는 주인의 정성을 느끼고 반응한다고 하니 늘 밝은 마음으로 관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자 되는 식물 다섯 번째는 사계귤입니다. 사계귤은 작은 열매가 달리는 모습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풍수적으로는 집안에 과일 나무가 있는 것이 재물운과 가족의 건강을 동시에 불러온다고 해요.
사계귤은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잘 자라기 때문에 베란다와 같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수정이 가능해서 한 그루의 나무로도 스스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늦봄에서 초겨울에는 흰색의 예쁜 꽃이 피는데 시트러스 계열이다 보니 그 향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풍수적으로 보았을 때 사계귤의 열매가 달리면 그 기운이 집안 전체에 번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지금까지 재물운이 좋아지는 식물 5가지를 소개드렸는데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피해야 할 식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식물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재물운을 막는 첫 번째 식물은 덩굴 식물입니다. 덩굴 식물은 기운을 꼬이게 만들어 집안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덩굴이 집안의 좋은 기운을 외부로 빠져나가게 한다고 보는데 특히 실내에 두었을 때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덩굴 식물의 음기는 금전운뿐 아니라 자식과 자손의 앞길마저 가로막는다고 하니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재물운을 막는 두 번째 식물은 선인장입니다. 요즘 집안에서 선인장을 키우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선인장은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 풍수적으로 다툼과 불화를 상징합니다. 집안에 두면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인장은 그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만약 키우게 되더라도 가급적 실내보다는 외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은 괜찮지만 가시가 많은 큰 선인장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재물운을 막는 세 번째 식물은 드라이플라워입니다. 드라이플라워는 이미 생명을 잃은 꽃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죽은 기운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죽은 것은 매우 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집안에 죽은 식물을 두면 그만큼 에너지가 정체되고 나쁜 기운이 머물 수 있습니다. 드라이플라워는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풍수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대신 생화나 활력이 있는 식물을 두어 집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물들을 함부로 버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그 자체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음양오행적으로 보았을 때도 목만이 생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이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내놓아야 된다면 되도록 정성스런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재물운을 들여오는 식물과 절대 들이면 안 되는 식물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영상에 나왔던 식물을 어디서 구입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란에 달아놓았으니 편하게 확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풍요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